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52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주로 3-2-4-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지공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경기를 선호합니다. 공격의 중심에는 트로사르와 사카가 있으며 이들은 양측면에서 상대 수비진을 공략하며 위협적인 공격을 만들어냅니다. 트로사르는 폭넓은 움직임과 정교한 패스를 통해 기회를 창출하고 사카는 빠른 돌파와 강력한 슈팅으로 상대의 수비를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중앙에서는 웨데고르가 팀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경기를 조율합니다. 그의 창의적인 패스와 전방 압박은 아스날의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그의 경기력이 아스날의 전체적인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베르츠는 전방에 위치하면서도 종종 내려와 볼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상대 수비의 견제를 분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그의 최전방 득점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스날은 득점 루트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는 아스날이 경기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하며 답답한 경기 운영을 보였습니다. 점유율을 압도했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상대의 수비적인 전술에 고전했습니다. 이는 아스날의 공격이 특정 선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과 공격 전개 속도의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로 보입니다. 수비에서는 가브리엘과 살리바가 안정적인 중앙 수비 조합을 이루며 상대 공격수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서 강점을 보이며 공중볼 경합에서도 우위를 점합니다. 좌우 측면에서는 루이스 스켈리와 팀버가 활발한 오버래핑과 수비 가담으로 공수 양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팀의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3-4-2-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특징으로 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공격의 중심에는 사르와 에제가 있으며 이들은 공을 잡으면 빠르게 전진하며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합니다. 사르는 개인 돌파와 정교한 크로스를 통해 기회를 만들며 에제는 창의적인 패스와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합니다. 팰리스의 문제점은 최전방 공격수 마테타의 고립입니다. 공격이 좌우 측면으로 집중되다 보니 마테타가 상대 수비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으며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는 역습 전술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연출했지만 여전히 공격의 단조로움이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수비에서는 찰로바, 라크루아, 게이로 구성된 백스리 수비 라인이 견고한 수비력을 자랑합니다. 이들은 강력한 제공권과 빠른 발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중볼과 침투 패스를 차단하며 상대 공격수들과의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조직적인 수비는 아스날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아스날이 경기를 주도하며 점유율을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크리스탈 팰리스의 견고한 수비 라인과 빠른 역습 전술을 고려하면 아스날이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팰리스는 수비에 집중하면서 역습 기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되며 아스날은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한 빠른 패스 전개와 측면 활용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스날이 경기 주도권을 잡으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지만 팰리스의 견고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을 고려하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다득점 경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한 골 차의 팽팽한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주로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경기를 운영하며 점유율을 장악하고 상대 진영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팀입니다. 측면에서는 고든과 머피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빠른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이들은 경기 내내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상대 수비진을 압박하며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고든은 개인 돌파와 측면 슈팅 능력이 뛰어나며 머피는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를 통해 공격의 연결고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조엘링톤과 기마랑이스가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유려한 볼 운반 능력을 발휘하며 공격 전개의 핵심을 담당합니다. 조엘링톤은 강력한 피지컬과 공간 침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대 수비를 압박하고 기회를 만듭니다. 기마랑이스는 탁월한 경기 조율 능력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의 속도를 조절하며 공수 전환 상황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전방에서는 이삭이 빠른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며 상대 수비수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최근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는 뉴캐슬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다양한 공격 옵션을 통해 상대 수비를 무력화했습니다. 그러나 수비에서는 번의 결장으로 인해 셰어와 켈리의 중앙 수비 조합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이들은 공중볼과 몸싸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조직적인 라인 컨트롤에서는 실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트리피어와 홀이 수비와 공격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부담이 커 체력 관리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브렌트포드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역습을 주로 활용하는 팀입니다. 최전방에서는 은베모와 위사가 빠른 돌파와 강력한 슈팅을 통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합니다. 이들은 공을 잡으면 빠르게 전진하며 득점을 노리며 순간적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전개가 팀 공격의 주요 무기입니다. 여기에 티아고가 새롭게 가세하면서 최전방의 연계 플레이가 강화되어 상대 수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중앙에서는 담스고르가 부상 중인 옌센의 공백을 훌륭히 메우며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의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는 브렌트포드의 역습이 더욱 날카롭게 전개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윙백 포지션은 부상자 발생으로 인해 수비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측면 수비가 허술해져 상대의 공격적인 측면 전개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여러 차례 측면 돌파를 허용하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경기는 뉴캐슬이 주도권을 잡고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브렌트포드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측면 수비의 약점과 원정 경기 부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뉴캐슬은 적극적인 공격 전개와 강한 압박으로 브렌트포드의 수비 조직을 무너뜨리며 다득점을 노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뉴캐슬이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브렌트포드 역시 역습을 통해 몇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치열한 공방전과 함께 득점이 다수 발생하는 경기가 예상되며 한 골 차 이상의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사우샘프턴은 러스크 임시 감독 체제 아래에서 4-4-2 포메이션과 3-5-2 포메이션을 혼용하며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의 공격은 디블링을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시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공을 전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패스 자원이 부족해 공격 전개가 단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아처와 암스트롱이 투톱으로 나서지만 두 선수의 연계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아 상대 수비를 흔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리며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비진의 라인 컨트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 공격진에게 많은 공간을 허용했고 수비수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도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수비 불안은 현재 사우샘프턴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스티븐스의 부상 복귀가 백스리 수비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여전히 수비 조직력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반면 리버풀은 위르겐 클롭 감독의 지휘 아래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력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학포와 키에사가 날카로운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며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엘리엇이 공수 전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유연한 패스로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습니다. 리버풀 공격진은 조타의 복귀로 더욱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조타는 최전방에서의 침투와 골 결정력으로 팀의 득점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는 이선 자원 간의 호흡이 완벽하지 않아 공격 흐름이 다소 끊기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강한 압박과 넓은 활동 범위를 통해 상대 진영을 지배하며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반 다이크와 고메스가 중심을 잡으며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풀럼전에서도 퇴장 변수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수비력을 유지하며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들은 공중볼과 지상 수비에서 모두 강점을 보이며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리버풀이 전력과 조직력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샘프턴은 공격 전개에서 단조로운 패턴과 수비 불안을 동시에 노출하고 있어 리버풀의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리버풀은 이선에서의 세밀한 패스 플레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전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수차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리버풀이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며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샘프턴은 역습을 통해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리버풀의 조직적인 수비와 공세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경기 결과는 리버풀의 승리가 유력하며 사우샘프턴의 공격 한계를 고려할 때 다득점보다는 제한적인 득점 차이가 예상됩니다. 비아레알은 전통적으로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점유율 축구를 추구하는 팀입니다. 팀의 공격은 바에나와 피노를 중심으로 양 측면에서 전개되며 이들은 넓은 활동 범위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패스 경로를 창출하려 노력합니다. 특히 중원의 핵심인 파레오는 날카로운 전진 패스와 경기 조율 능력으로 팀의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전방의 투톱인 모레노와 페레즈는 부상 복귀 이후 경기 감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베티스와의 맞대결에서는 공격진이 상대 수비진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며 전체 경기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횟수가 단 3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고립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측면과 중앙에서의 연계 플레이가 부족했고 상대 수비의 밀집 대처에 고전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공격진의 이러한 비효율적인 움직임은 비아레알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코스타와 알비올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이들은 수비 경험과 위치 선정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두 선수의 수비 조합은 상대 역습 상황에서 안정감을 주며 공중볼과 지상 수비 모두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칩니다. 특히 코스타는 적극적인 대인 방어와 커버링 능력으로 수비 라인의 견고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라요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역습을 통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엠바르바와 이시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며 데 프루토스는 중앙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공간 침투로 공격 전개에 활력을 더합니다. 최전방에 은택하는 뛰어난 연계 플레이로 이선 자원의 침투를 지원하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중원에서는 로페즈가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통해 빠른 공격 전환을 이끌며 라요의 역습은 이러한 중원 자원의 지원 덕분에 더욱 위협적입니다. 수비에서는 무민과 르준이 공중볼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며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는 공중볼 경합 100% 성공률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수비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라요는 비아레알의 점유율 중심의 축구를 상대로 역습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높은 점유율과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공격진의 부진과 라요 수비의 견고함을 고려할 때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에서는 안정감을 보이지만 공격에서는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득점이 제한적인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아레알이 경기를 지배하더라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라요 역시 역습을 통해 기회를 엿보겠지만 수비적으로 단단한 비아레알을 상대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다득점보다는 제한적인 득점의 경기 양상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